이스라엘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은 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국토방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 즉 선제 기습과 속전속결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쟁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이렌 메디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전쟁 전략과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강한 이스라엘 육군의 비밀 그 책에서 많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이렌 메디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에 있어서 대표적인 작전이 오페라 작전인데, 이 오페라 작전은 이스라엘이 처음 창설이 되었었던 때 바로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했기 때문에 즉각 공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동들과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전을 벌인 이유는 이라크에서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고, 지금 나라도 작은 데다가 핵 하나만 터지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가 날아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파괴하려고 세운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PPT가 했다가 제가 한번 날아가서 다시 만들었는데 제대로 수정이 안 됐네요. 그래서 원래 F-15 6대하고 F-16 8대를 출격시켜가지고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파괴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하게 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때 베나임 베긴 총리가 더 늦기 전에 파괴하지 않았다면 본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파괴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작전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베나임 베긴 총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과수원 작전이라 해서 똑같은 상황에 또 파괴를 시도했는데, 그때는 이때 이 말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욕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이제 방공 시스템이 있는데, 미사일이 이스라엘 국토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때 아이언돔이 자동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하면 80% 이상의 확률로 요격을 성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아이언돔은 인정하는 방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좀 준비를 따로 한 사이렌 메디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렌 메디칼은 영국의 SAS를 모방으로 하여서 창설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라브 마가라는 무술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살상 무술인데 전체적인 특수부대에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707 특임대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이렌 메디칼 하면은 대표적인 작전이 엔테베 작전이고, 이 엔테베 작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20세기에 총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테러 작전 중에서 대테러 작전 중 엔테베 작전이 손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엔테베 작전의 계기는 에어 프랑스 139편의 피랍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비행기 안에는 이스라엘 국민 3분의 1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객기는 테러범들이 엔테베 공항으로 가게 되고, 이때 당시 엔테베는 우간다에 위치해 있고, 우간다의 대통령은 이디 아민으로 반유대주의이고 나치를 미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범 3명이 병력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디 아민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그리고 프랑스 승무원들은
이제 비행기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냅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협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53명의 테러범이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데 그 테러범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추가로 500만 달러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엔테베까지의 거리가 4,000km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작전 변경은 700에서 800km밖에 안 돼서 거의 5배의 거리인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구출 작전을 시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절대 들어줄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은 전에 일어났던 홀로코스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건드렸기 때문에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이렌 메트칼을 투입할 것을 명령했고 사이렌 메트칼이 이제 AF 일상부에 침투하고 이때 여기가 우간다잖아요. 근데 우간다는 반유대주의이기 때문에 우간다도 테러범들의 편에 들어서 이 사이렌 메트칼을 공격하려고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이렇게 공격할 줄 알고 사이렌 메트칼을 추가로 더 투입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전부 막아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현재 106명 중에서 4명만 사망을 했고 그리고 우간다 적군의 총 45명 사살, 테러범은 전원 사살 성공하였고 하지만 구출 부대와 한 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사이렌 메트칼 지휘관이 요나탄 베냐민후인데 이 사람의 동생이 베냐민 나타냐후고 그 사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드려서 감사합니다.